오늘은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탑7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을 유독 많이 피우는 직업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자들 직업 중 불륜에 빠지기 쉬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앞으로 제가 언급하는 직업군이 무조건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닙니다. 불륜은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문제일 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유독 상간소송에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가 바람 피우는 직업군이 다르다는 건데요. 남자들의 경우는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군에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일수록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보통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중요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성일수록 유혹도 많고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세계 최대 온라인 이성교제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직업과 불륜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그 결과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설문조사의 내용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유독 바람을 많이 피우는 여자 직업군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이후에 언급된 내용은 특정 직업 자체의 특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반화에 의한 잘못된 편견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업군의 특성상 불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들어주세요.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톱7 교사 뉴스에서도 교내 불륜에 대해 보도된 적이 적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교사의 성비는 대체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 교사가 잘생기면 여자 교사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끼리 점심 식사도 함께 하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논하고 심지어 친해지면 서로 고민 상담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도 함께 가고 심지어 친해지면 출퇴근길에 카풀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 붙어서 생활하다 보니 없던 감정들도 솟아올라 불륜을 합니다. 유기비서 업무 특성상 비서는 상사와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서는 상사와 한 번의 대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크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연락이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사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야 하며 때로는 감정 컨트롤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회장이나 사장 간부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매너도 생활화되어 있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더구나 비서는 젊고 매력적이며 외모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이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상사의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늘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이성적인 호감만 있다면 연인으로 발전하기 아주 쉬운 사이인 거죠. 그래서 비서가 미혼일 경우 파혼을 하거나 불륜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고객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객들을 응대하며 감정 노동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들은 항상 밝은 미소와 최고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죠.
그런데 많지 않은 연봉과 감정 노동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불륜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즉, 감정 노동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잘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쉽게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업 여성들은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위 금융업 은행원이나 중개인 분석가 등등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직업 대비 금융업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륜 비중은 약 21%라고 합니다. 직업 전체에서 금융업 종사자들의 불륜 비율이 5명 중 1명이라는 건데요. 금융업은 매일 매달 매년 더 많은 실적을 요구받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며 혼신의 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심하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한 자극이나 감정적 육체적인 배출구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불륜으로 인한 확대 추가 지출에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3위 보험 설계사 및 기타 영업직 사람들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까지 나아간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영업직은 영업과 접대가 많고 당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늦게 귀가하거나 다른 이성과 회식 자리에 있는 게 집에서 다 용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들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무할 때도 계속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외근한다며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집이나 직장의 불륜이 알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 영업이란 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위한 매력 어필이 불가피하거든요. 내 상품이 좋다는 걸 어필해야 하고 똑같은 상품 중에서도 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더 좋은 이유를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고 매력을 어필해 호감을 얻어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2위 간호사는 3교대 근무와 환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대로 근무하지만 긴 업무 시간과 아픈 환자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일이라 여러 부류의 환자들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물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운동 같은 걸로 건전하게 풀면 좋겠지만 술이나 이성으로 푸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적으로 힘들 때 병원 동료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심리적 되어준 상황에 누군가 있다면 불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심리적 스트레스를 남자를 만나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특히 대형 병원 간호사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3교대와 당직이 있는 대형 병원의 근무 형태상 바람을 피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 같은 병원에 다니는 남자 직원들과 내연 관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또래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대시를 받는다고 해요. 같이 일하는 병원 직원, 의사, 외부 영업 직원 등 다양한 남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불륜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직업군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 생사를 오가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볼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아실현이나 목표 성취 등의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만약에 의식주나 안전 생명과 같은 것을 침해받는 상황을 늘 접하다 보면 당장의 쾌락이나 욕망, 유해 등의 저차원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직업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나 의사들 중에서는 불륜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반인들에 비해 불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1위 항공승무원은 외모가 평균 이상이고 제복 입은 여성에 대한 로망 있는 남자들이 많아서 인기가 높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가 몸의 벤치꾼이다 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기도 하죠. 그리고 통계상으로 승무원들은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비행을 하고 비행 중에는 통신 문제로 누군가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남편이나 애인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사랑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홍콩은행 HSBC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행기 탑승 승객 50명 중 1명은 기내에서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HSBC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기내에서 할 게 없어서라고 정리했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비행기에서 심심하니까 주변 사람들 하게 되고 괜히 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또 승무원들은 해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섬세하게 챙겨주기 시작하면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승무원들은 기장이나 부기장과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나이대가 비슷한 부기장의 경우 불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스케줄이 불규칙적이라 남편을 잘 못 만나는 상황도 한몫했고요. 또한 직업의 특성상 승무원들은 외모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남자들의 대시가 많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승무원은 남자가 마음에 들면 쉽게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나 승무원 직종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거짓말로 속이기 쉬운 근무 환경에 있습니다. 스케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도 수 있는 시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본인의 스케줄을 숨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경우도 있는 거예요. 상관남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승무원을 편하게 만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상대는 동료일 수도 있고 고객이나 현지인 등 새로운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자체만으로도 받는 스트레스와 서비스업으로 손님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해외 여러 곳에 오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듯 항공업은 직업의 특성상 불륜을 저지르기가 무척 쉽다고 해요. 해외에 나갔을 때 연락 한 번만 하면 그 후에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불규칙한 업무 패턴을 배우자가 다 알지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없는 일정을 만들어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업의 배우자도 상대방이 해외로 출장 간 틈을 타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보상 심리는 이성 간의 사랑으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탑7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탑7 7위 교사 6위 비서 5위 고객 서비스업 4위 금융업 은행원이나 중개인 분석가 등등 3위 보험 설계사 및 기타 영업직 2위 간호사 1위 항공 승무원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20대 유부녀가 말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 유형. 어떤 남자를 만나야 삶이 더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은 정말이지 20대 내내 함께했다. 그리고 6년의 연애 끝에 아니 지금의 남편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을 진솔하게 담고 싶다. 연애 경험을 토대로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무얼 해도 만족스러운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외모, 경제력, 나이, 직업,
집안과 같은 흔해 빠진 조건은 제외하고 오로지 행복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 나의 찌질함까지 인정해주는 사람. 모든 인간은 찌질하다. 속이 좁고 비겁하고 치사하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우리는 자라며 여러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 사회성을 기른다. 이 사회성이란 페르소나를 장착하면 본래 우리가 가진 찌질함은 다소 감춰진다. 나만 아는 나의 구질구질함을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깊이 사랑한다거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상대라면 내 모든 것을 꺼내 보여주고 싶다. 연애 초기에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으나 점점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치고 올라온다. 어릴 적 흑역사, 누군가에게 준 상처, 받은 상처, 가족사, 경제력 등등.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괜찮을까? 싶은 것까지. 모든 것을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에 술술 이야기한다. 나와는 반대로 부끄러운 부분은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나는 절대 그 일라의 이런 점에 대해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상대방이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이런 나라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은 반드시 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일지라도 싫은 부분이 있고 친구는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의 연인이 나의 찌질하고 치사스러운 모습까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라면 평생의 안정감을 얻을 것이고 최소한 내 배우자로부터 무안함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욕심이란 제목으로 끄적인 글이 있다. 어떤 일을 겪으며 나 스스로도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자조적인 투로 물었다. 나 되게 초딩 같지? 답은 언제나 그렇듯 무한한 평안. 아니야, 그거 되게 원초적인 감정이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나쁜 게 아니야.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배우자는 서로의 얼굴만 봐도 피로가 풀려야 한다. 어휴.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전에 봐도 좋고 자고 일어나서 봐도 좋아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좋고 산책을 할 때도 좋아야 한다. 특히 일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을 보자마자 행복감이 밀려올 수 있는 사람이면 좋다. 고단한 하루를 씻겨 내려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일상을 튼튼하게 지탱할 힘이 생길 것이다. 한동안 나는 후회나 슬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느 땐 과거에 머물며 슬프거나 부끄러웠고 어느 땐 미래에 머물며 걱정하고 불안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과거나 미래에 있게 두지 않았다. 부드러운 투로 일으켜 세우고 마음의 온기로 안아주었다. 특히 마음 챙김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어 읽게 되면서 이제 나는 지금 여기를 산다. 그렇게 현재를 사는 연습을 하다 보니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한편 오빠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엄청 행복해 보인다. 자신의 부킹 해피너스를 꿰고 있고 실제로 자주 행한다. 이렇듯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지그시 보다 보면 덩달아 옆에 있는 사람도 한층 행복해진다. 3.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오빠는 늘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어. 나는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빠는 내가 글을 읽거나 쓸 때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를 응원한다. 연인의 역할은 이성이기도 친구이기도 부모이기도 자식이기도 선배이기도 후배이기도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를 지지하고 서포트해줄 때면 마치 부모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쉽게 말해
나를 성장시키는 자존감지킴이이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이렇게 건강하고 따스한 지지자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포근하고 폭신한가. 4. 강요하지 않는 사람. 오빠는 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생의 미학을 알려주었다. 자기 혼자서만 책을 읽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매일 운동한다.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을 반복한다. 처음엔 생소하지만 옆에서 두고두고 바라보면 자연스레 나도 해볼까? 하며 직접 실천하게 된다. 일전에 7살. 나이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냐? 에서 썼듯 오빠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 훤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고픈 길을 걷도록 두는 것이 진짜 존중이래. 이따도 곧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어. 강요와 지적은 을의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어떤 점이 안타깝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쳐주고 싶은 것이다. 나도 전 남친들에게 이 욕구를 참지 못해 잔소리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섣불리 조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남에게 쓴소리와 충고를 하겠는가.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도와주고 싶은 욕구인지 고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가 자주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오빠처럼 불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상대방을 정말 존중한다면 그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닌 이상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된다. 머지않아 그도 스스로 깨우칠 것이고 나 또한 전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이 이치를 이미 깨달은 배우자라면 가르치려는 자의 답답함과 충고를 듣는 자의 수치심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피로 회복이 되는 사람. 직장이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은 날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다소 해결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개운치 못한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괜히 밝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비타민이 되어주는 사람,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제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밝은 여자, 비타민 같은 여자가 이상형인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들도 그런 남성을 바라야 한다고 본다. 나는 그걸 우리 아빠를 보며 느꼈다. 바깥 세상의 고됨을 그대로 집 안식타까지 끌고 들어와 미간에 내 천자를 그리는 아빠를 보며 자랐기 때문이다. 스스로 피로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 사례에서 봤듯 사회의 먼지를 잔뜩 묻혀 오는 사람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또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의 하나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고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배우자가 필요하다. 6.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 문제 해결력은 단순히 똑똑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통찰력은 물론이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창의성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 나는 그 중에서도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문제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형광등이 나갔다. 어떤 이는 며칠을 그냥 두는 반면 어떤 이는 깜빡거리자마자 마트로 직행해 새로 산 후 바로 해치운다. 결혼 준비를 한다.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고 주변의 결혼 준비, 생각보다 어려울 것 없던데? 라고 말하고 다닌다. 뻔뻔하기도 그지없지.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박람회를 검색해보고 얼마 전 결혼한 친구에게 전화에 좋은 플래너를 알아본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다. 나 혼자 산골짜기에서 한동안 머물 일이 생겼을 때다. 여기 북한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개발된 지역을 바라보며 처량한 마음까지 들었다. 당시 나는 면허도 없고 차를 구매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나 막막했다. 나는 눈물을 또르륵 흘리며 오빠,
나 어떻게 유유라며 울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이따야 여기로 이사하기까지 아직 2주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면허 따고 중고차도 사자. 나는 차를 알아볼게. 일단은 주변에 면허 학원부터 알아봐. 괜찮아. 문제는 해결하면 돼. 그날로 2주 만에 면허를 땄고 귀여운 중고차도 하나 얻었다. 필요한 서류들도 다 오빠의 도움을 얻었다.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도움을 얻기만 하면 나중에 다른 일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기 바로 며칠 전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다. 의존은 나보다 더 강하고 똑똑한 존재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존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다. 의존이나 도움 요청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다. 내가 몇 가지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지 않는다. 또 다음에 이런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더라 하며 기억을 떠올려 해결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과 더불어 나의 성장이지 타인의 도움 유무가 아니다. 우울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지혜로움은 동반자의 기묘한 덕목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정성스레 작성해 보았다. 나야말로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그러면 뭐 어떤가? 누구나 자신보다 나은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한다. 나보다 돈을 잘 벌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몸이 좋거나 직업이 좋거나 무엇보다 성격이 좋기를 바란다. 이것은 당연한 본능이다. 다만 이 글을 쓰며 나도 오빠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다. 분명 오빠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픈 본능이 있을 테니까. 히읗. 결혼을 결심하고 확신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며 느낀 바가 많다. 가장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결혼하고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TV, 영화, 드라마, 예능, 직장 등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 끝까지 즐기다가 장가 시집가 왜 결혼을 비추하는 사람들밖에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결혼해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은 굳이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아도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니 일상의 흐뭇함을 전시할 필요가 없다. 구태여 남들에게 우쭐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결혼하고도 행복한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 핵심이다. 쓰면 쓸수록 결혼 장려글이 되는 것 같다. 어쨌든 서로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오늘은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답7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을 유독 많이 피우는 직업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자들 직업 중 불륜에 빠지기 쉬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앞으로 제가 언급하는 직업군이 무조건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닙니다. 불륜은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문제일 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유독 상간소송에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가 바람 피우는 직업군이 다르다는 건데요. 남자들의 경우는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군에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일수록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보통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중요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성일수록 유혹도 많고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세계 최대 온라인 이성교제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직업과 불륜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그 결과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설문조사의 내용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유독 바람을 많이 피우는 여자 직업군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이후에 언급된 내용은 특정 직업 자체의 특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반화에 의한 잘못된 편견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업군의 특성상 불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들어주세요.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톱 7위 교사 뉴스에서도 교내 불륜에 대해 보도된 적이 적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교사의 성비는 대체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 교사가 잘생기면 여자 교사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끼리 점심 식사도 함께 하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논하고 심지어 친해지면 서로 고민 상담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도 함께 가고 심지어 친해지면 출퇴근길에 카풀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 붙어서 생활하다 보니 어떤 감정들도 솟아올라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기비서 업무 특성상 비서는 상사와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서는 상사와 한 번의 대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크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연락이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사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야 하며 때로는 감정 컨트롤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회장이나 사장 간부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매너도 생활화되어 있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더구나 비서는 젊고 매력적이며 외모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이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상사의 고민거리 소리도 들어주고 늘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이성적인 호감만 있다면 연인으로 발전하기 아주 쉬운 사이인 거죠. 그래서 비서가 미혼일 경우 파혼을 하거나 불륜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5위 고객 서비스업. 고객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객들을 응대하며 감정 노동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들은 항상 밝은 미소와 최고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죠. 그런데 많지 않은 연봉과 감정노동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불륜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즉 감정노동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잘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쉽게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업 여성들은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4위 금융업. 은행원이나 중개인 분석가 등등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직업 대비 금융업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륜 비중은 약 21%라고 합니다. 직업 전체에서 금융업 종사자들의 불륜 비율이 5명 중 1명이라는 건데요. 금융업은 매일 매달 매년 더 많은 실적을 요구받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으며 혼신의 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심하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한 자극이나 감정적 육체적인 배출구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불륜으로 인한 확대 추가 지출에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3위 보험 설계사 및 기타 영업직. 사람들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까지 나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영업직은 영업과 접대가 많고 당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늦게 귀가하거나 다른 이성과 회식 자리에 있는 게 집에서 다 용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들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무할 때도 계속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외근한다며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집이나 직장의 불륜이 알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 영업이란 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위한 매력 어필이 불가피하거든요. 내 상품이 좋다는 걸 어필해야 하고 똑같은 상품 중에서도 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더 좋은 이유를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고 매력을 어필해 호감을 얻어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2위 간호사는 3교대 근무와 환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대로 근무하지만 긴 업무 시간과 아픈 환자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일이라 여러 부류의 환자들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물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운동 같은 걸로 건전하게 풀면 좋겠지만 술이나 이성으로 푸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적으로 힘들 때 병원 동료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심리적 의지가 되어주는 상황에 누군가 있다면 불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심리적 스트레스를 남자를 만나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특히 대형 병원 간호사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3교대와 당직이 있는 대형 병원의 근무 형태상 바람을 피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 같은 병원에 다니는 남자 직원들과 내연 관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또래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대시를 받는다고 해요. 같이 일하는 병원 직원, 의사, 외부 영업 직원 등 다양한 남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불륜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직업군은 직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 생사를 오가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볼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아실현이나 목표 성취 등의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만약에 의식주나 안전 생명과 같은 것을 침해받는 상황을 늘 접하다 보면 당장의 쾌락이나 욕망, 유희 등의 저차원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직업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나 의사들 중에서는 불륜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반인들에 비해 불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항공승무원은 외모가 평균 이상이고 제복 입은 여성에 대한 로망 있는 남자들이 많아서 인기가 높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가 몸에 밴 직군이다 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기도 하죠. 그리고 통계상으로 승무원들은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비행을 하고 비행 중에는 통신 문제로 누군가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남편이나 애인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사랑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홍콩은행 HSBC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행기 탑승 승객 50명 중 1명은 기내에서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HSBC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기내에서 할 게 없어서라고 정리했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비행기에서 심심하니까 주변 사람들 관찰하게 되고 괜히 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또 승무원들은 해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섬세하게 챙겨주기 시작하면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승무원들은 기장이나 부기장과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나이대가 비슷한 부기장의 경우 불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스케줄이 불규칙적이라 남편을 잘 못 만나는 상황도 한몫했고요. 또한 직업의 특성상 승무원들은 외모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남자들의 대시가 많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승무원은 남자가 마음에 들면 쉽게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조종사나 승무원 직종은 연인이나 자에게 거짓말로 속이기 쉬운 근무 환경에 있습니다. 스케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본인의 스케줄을 숨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상간남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승무원을 편하게 만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상대는 동료일 수도 있고 고객이나 현지인 등 새로운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자체만으로도 받는 스트레스와 서비스업으로 손님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해외 여러 곳의 오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듯 항공업은 직업의 특성상 불륜을 저지르기가 무척 쉽다고 해요. 해외에 나갔을 때 연락 한 번만 하면 그 후에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불규칙한 업무 패턴을 배우자가 다 알기는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없는 일정을 만들어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업의 배우자도 상대방이 해외로 출장 간 틈을 타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보상 심리는 이성 간의 사랑으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탑7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탑7 7위 교사 6위 비서 5위 고객 서비스업 4위 금융업 은행원이나 중개인 분석가 등등 3위 보험 설계사 및 기타 영업직 2위 간호사 1위 항공 승무원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번호 따기에서 중요한 번호 딸 때 멘트.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픽업 아티스트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건장하고 평범한 남자입니다. 너무 프로페셔널한 기술까진 모르고요. 번호 따기 경험과 여성들에게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여자 번호 따는 법에 대해 써보려 해요. 자랑 같은 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서 번호 따러 가서 못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 할 땐 무진장 거절당했지만요. 1. 자신감. 번호 따는 법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당연한 소리 말라고요? 실제로 여자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남자가 50%입니다. 일단 가서 말을 건다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번호를 따냐 못 따냐로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다가가서 말을 거는 용기 가지세요. A. 쑥스러운 척.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번호 따기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 쉽게 대충 접근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자신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부끄럼이라곤 없다고 해도 약간의 쑥스러움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말 더듬고 눈도 못 맞추고 횡설수설하면 싫겠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온 거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여자 번호 따는 법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라고 굳이 안 덧붙여도 돼요. 고전적인 번호 딸 때 멘트는 버리도록 합시다. 여자도 다 아니까요. 3. 밤보단 낮. 그냥 대충 재미로 만나고 말려고 번호를 따는 거라면 밤에 하더라도 여자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번호를 주겠죠. 하지만 진짜 리얼로 호감이 생겨 가까워지고 싶은 거라면 밤보단 낮에 하는 게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심리적으로 밤에는 음흉한 목적 혹은 취기에 장난으로 다가온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난 대낮엔 진정성을 담아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번호 딸 때 멘트보다 중요한 게 상황 설정과 타이밍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스킬이 거의 필요 없는 게 여자 번호 따는 법이고요. 4. 약간의 거리. 당연한 얘기지만 번호 따기에 있어서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게 필요한데 너무 들이대거나 조금 먼 거리에서 어버버하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2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대화의 장. 붙잡고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걸어가는데 불쑥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주세요 하면 안 돼요. 나란히 걸으면서 시시콜콜 말해대는 것도 별로입니다. 일단 붙잡아서 멈추게 한 다음에 마주보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세요. 다른 분들은 여자 번호 따는 법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는 번호 따기가 대충 했다 실패해도 되는 게임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호감이 가고 좋다면 진정성을 담아서 말을 건네봐야 할 거 아닙니까? 6. 번호 딸 때 멘트는 핵심만. 어느 책에서 봤었나 인터넷에서 봤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는 유머의 예시와 함께 남들과 다른 멘트를 던져라고 되어 있던데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또 주변 여성들에게 물어본 결과 최대한 번호 딸 때 멘트는 간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내가 저기서부터 지나가는데 걸어가는 모습이 어쩌고 저쩌고 X. 신고 계신 신발이 예뻐서 무슨 브랜드인지 궁금해서 X. 진짜 눈이 부셔서 뭔가 봤더니 그쪽이 있는 바람에 X. 다 필요 없고 번호 딸 때 멘트는 진실된 말만 하면 됩니다. 아까부터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이런 느낌? 말할 때는 약간의 텀을 주면서 급하지 않게 약간 쑥스러우면서도 솔직해 보이게 해주세요. 7. 분위기는 무겁지 않게. 너무 번호 따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가간다면 역효과가 나겠죠. 일단 진실되게 말을 건네고 그 다음엔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건 대상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른 거라서 딱히 예를 못 들겠지만 일단은 스스로도 조금 미소를 띠면서 밝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약간의 쑥스러움과 장난스러움과 진심을 담은 마음이랄까? 아마 이 정도면 여자 번호 따는 법은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마다 각자 번호 따는 법이 다 다르긴 해요. 다 떠나서 번호 따기에서 최우선으로 중요한 건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다 보면 알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번호 딸 때 멘트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자, 처음에 말했듯 용기를 가지고 일단 다가가세요.